안녕하십니까. 차량용 외부 통신 시스템을 강의하게 될 성균관대학교 정재용 교수입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차량 안전 운행 및 보행자 보호, 차량 네트워크 부가 서비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등을 위한 차량용 전용 단거리 통신 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및 IP 기반 차량 네트워킹입니다. 즉 도로 환경에서 차량과 보행자들을 위한 차량 외부 통신 시스템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량용 외부 통신, 즉 네트워킹을 위해 IEEE 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표준 기구인 엣지에서 만든 엣지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Geo Networking이라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 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좌에서는 IEEE 웨이브 통신과 그리고 IP 기반의 차량 네트워킹에 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는 차량 사물 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를 소개하는데 차량 사물 인터넷 구조와 차량 IoT 프로토콜 및 서비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시에서는 먼저 차량 사물 인터넷을 정의하고 이러한 차량 사물 인터넷 구조와 가능한 차량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ehicular IoT Architecture, 차량 사물 인터넷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는 IoT 기반의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홈, 그 다음에 스마트 웨어러블, 구글 글래스라든지 삼성의 갤럭시 기어라든지 나이키의 어떤 센싱을 할 수 있는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의 활동과 신체 관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통해서 여러 가지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효과적인 공장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로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이프티, 그 다음에 패신저 인포메이션, 그리고 화물 차량들에 대한 어떤 운행에 대한 스케줄링 같은 플릿 매니지먼트, 그리고 여행에 관련된 트립 플래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2014년에 보면 이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에 대한 스테이러스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5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술의 어떤 도입 부분인 이노베이션 트리거, 그 다음에 한창 피크를 통해서 관심받고 있는 피크 오브 인플레이티드 엑스펙테이션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트라프 오브 디스일루전먼트에서 기대에 대한 어떤 환상, 거품이 빠진 어떤 단계고요. 세 번째를 통해서 네 번째 슬러프 오브 인라이트먼트에서 기술을 좀 더 또 관찰하고 그리고 테스팅해서 성숙도로 가기 위한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성공한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그렇지 않은 기술은 도태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래터 오브 프로덕티비티 해가지고 여기 커브는 아주 완만한데요. 더 많은 어떤 테스팅과 통해서 산업체에 실제로 디플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기술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oT는 현재 두 번째 Peak of Inflated Expectation 해가지고 현재 가장 많은 어떤 관심을 이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IoT 디바이스가 9 빌리언 해서 한 90억 개 정도 있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IoT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로드 또는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라는 ITS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큐러 IoT 네트워크에서 특히 IoT 시스템이라는 본거림을 통해서 저희가 IoT 기반의 차량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보면은 로드 스트리트가 있고 우측에 보면은 비큐러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도메인이 비큐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로에 대한 어떤 세이프티 서비스, 두 번째는 드라이빙 이피션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서비스는 근처에 가장 휘발유가 저렴한 어떤 스테이션을 안내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트래픽 컨트롤 센터가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센싱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교통 신호등이라든지 또 실제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큐러 클라우드의 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팅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컴퓨팅 팜, 여러 가지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스토리지 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구글의 셀프 드라이빙 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운전자가 시각장애인인데 운전대를 안 잡고 운전석에 앉아서 세탁소에 가가지고 옷도 맡기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IoT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도로, 스트리트에 차량과 보행자, 스마트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시스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또는 트래픽 컨트롤 센터 같은 이런 서버들, 그 다음에 제어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월드인 피지컬 월드와 사이버 월드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연결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은 스마트 비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비클은 다양한 디바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인터널 카메라, 엑스터널 카메라, 블랙박스 카메라라고 하죠. 그리고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다양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DSRC, 3G, 4G 같은 이동통신, 와이파이, 와이맥스 같은 무슬랭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통신 디바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러로미터, 자이로스코프 같은 센서들이 있고 비클 전용 컴퓨터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큐러 IoT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큐러 IoT 서비스는 첫 번째 드라이빙 세이프티, 두 번째는 드라이빙 이피션시, 세 번째는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세이프티는 액시던트 어보이던스나 보행자 디텍션을 해서 안전 운행을 하고 보행자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빙 이피션시는 내비게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고 도로에 대한 노면 상태, 서비스를 관찰해서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비큐러 IoT 서비스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Safety Regulation, 두 번째는 데이터 서비스, 세 번째는 드라이빙 이피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가장 저렴한 어떤 샵을 가는데 안내를 한다든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드라이빙 이피션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드 컨디션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차가 가면서 여기 어떤 홀이 있으면 3D 엑셀러미터를 통해 가지고 3D 엑셀러미터는 가속계,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차들이 측정을 하고 데이터 값을 비큐러 클라우드에 올려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통해서 올려주면 많은 차들의 센싱 정보를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도로에 어떤 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프나 피츠나 웨이브나 이런 것들을 엑셀러미터의 센서 값들을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티스팩터리 크라우드 모니터링에서, 이 크라우드는 군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갖고 있는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과실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니터링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UV 차가 이렇게 진입을 이렇게 해서 택시랑 충돌을 많이 한다면은 SUV 차가 실선인 교통 도로의 차선을 진입을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과실이 SUV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서 녹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비큐러 차량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통제어국 또는 경찰서를 통해서 과실을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엑스터널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바이올레이션을 레포팅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운전자 간의 어떤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 Vehicle Speed Control이라 해가지고 MIT에서 시그널 글루라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차에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교통 여기 교차로의 신호의 활동을 이렇게 스냅샷을 찍어서 비큘러 클라우드에 이렇게 보내주면 이걸 분석하면은 교통 신호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입하고 있는 차가 신호등의 스케줄링 정보를 알아서 적절한 스피드를 통해서 연비가 좋게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비컬이 이동하고 있는데 교차로가 곧 빨간불이 된다면은 속도를 좀 줄여가지고 천천히 가게 하는 게 낫겠죠. 빨리 가서 스탑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가는 게 연비가 좋습니다. 이러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Safe Driving Assistant 해가지고 미국의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RIT 대학에서 만든 건데요. 여기는 시각장애인보다는 청각장애인이죠. RIT에 많은 어떤 그 학생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사이렌 차인 이 앰뷸런스가 올 때 진입 방향을 통해 가지고 청각장애인 운전자가 쉽게 인지를 하고 갓길로 이렇게 차를 이동해서 정차해서 충돌 예방을 하는 그런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Vehicular IoT 아키텍처와 Vehicular IoT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Vehicular IoT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IoT에 대한 정의, ITS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Vehicular IoT 아키텍처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Vehicular IoT를 위한 CPS를 살펴봤고 Vehicular IoT에서 가장 중요한 스마트 비클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Vehicular IoT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세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고 네 가지의 example로 로드 컨디션 모니터링, 파티스팩토리, 클라우드 모니터링, 그리고 그린 비클 스피드 컨트롤, 세이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이러한 차량 사물 인터넷을 위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